안녕하세요. 사연을 라디오에 담다 사라다입니다. 메일로 두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설렘 속에서 준비하던 혼사가 두 어머니의 오래된 과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결국 자식 세대의 갈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사람들은 결혼 준비가 힘들다고 하지만 제겐 그 과정마저도 행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준비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설레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차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비 시댁을 방문했을 때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상냥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집안 분위기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가득했고 대화도 무난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괜한 걱정을 했구나.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지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제게 직접 말을 걸 때보다 친정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하셨지만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겉으로는 별말 없으셨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설명하기 힘든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뒤흔든 순간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엄마가 한자리에 앉게 된 자리에서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대화를 피하려는 듯 시선을 바닥에 두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형식적으로 웃었지만 눈빛에는 감춰지지 않는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분명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식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 예전에 알던 사이였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떠올랐지만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엄마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전에 아는 사이였냐고, 왜 그렇게 불편해 보이셨냐고. 엄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괜한 오해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대화를 더 이어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꼭꼭 숨기고 계신 기색이 분명히 담겨 있었지만 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의 약속만 오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른 집안이 얽히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과거까지 따라오는 것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에 이유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불안이 결혼을 준비하는 제 마음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계약을 마친 뒤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자리가 사실상 상견례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만남처럼 보였지만 저는 처음부터 숨이 막히는 긴장을 느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빛은 부드러웠으나 웃음 뒤에 감춰진 냉기가 이상하게 전해졌습니다. 엄마를 향할 때는 그 차가움이 더 분명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잘해야지요. 준비는 차질 없겠지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도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 속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집으려던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은 처음 보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낯선 사람의 대화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상냥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대화 주제가 엄마 쪽으로 향하면 단어마다 힘이 실렸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제대로 뒷받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사돈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제일 큰 역할이지요. 엄마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말을 보탤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꾸려 농담을 했지만 두 어머니 사이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를 오래 알고 지낸 듯한 기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모임에 동석한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제게 시선을 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의 일원이 되는 거니까 잘 들어와야 해요. 집안은 규율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당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너희 쪽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자리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긴장하셨어요? 엄마는 단호하게 잘못 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괜한 생각하지 말고 결혼 준비에만 집중해라. 그 목소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제 불안을 키웠습니다. 분명 그분 사이에는 오래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제 마음속에서 기쁨과 기대가 차츰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알 수 없는 의문과 두려움이 점점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상견례 이후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엄마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스쳐 지나가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여도 그 밑바닥에는 언제든 터질 것 같은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시댁에서 친척들을 초대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저와 신랑을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고 분위기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인사를 받으며 웃었고 친척들은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가슴 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레 예비 시어머니의 옛 시절로 흘러갔습니다. 나도 젊을 땐 고생 많이 했지. 지금처럼 살림이 안정되기 전엔 참 힘들었어. 옛날에 살던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걸. 그때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언급한 동네의 이름은 다름 아닌 엄마가 어린 시절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스파크가 튀는 듯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신랑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동네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 동네 살았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신랑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우연의 일치겠지 뭐. 우리 엄마도 예전에 잠깐 그 동네에 살았다더라. 그냥 작은 동네라서 서로 알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시선을 돌리니 엄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손으로 감싸준 채 손등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살림이 어려워도 서로 도우며 살았지. 그래도 우리 집은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텼어. 세상은 참 좁아. 이런 자리에서 옛 동네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다니 말이야.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자 엄마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히 신경 쓰지 마라.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엄마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가 같은 동네를 이야기하는 걸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두 분의 반응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에게 다시 한번 물을까 고민했지만 저를 향해 애써 괜찮다고 말하던 엄마의 표정을 떠올리니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이 두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제 앞에 놓인 길은 점점 낯설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과거와 예비 시댁의 기억이 어쩌면 제 삶까지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름이 언급된 이후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엄마의 굳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저는 엄마의 방에 들어가 오래된 앨범과 서류 상자를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평소 과거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으셨고 앨범도 깊숙이 넣어두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꼭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 속 엄마는 젊고 애뜬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또래의 여성 몇 명이 함께 찍혀 있었는데 그중 한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비 시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는 분 혹시 지금 예비 시어머니 아니야? 엄마는 사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사진을 빼앗듯이 상자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괜한 상상하지 마라. 별 관계 없는 사람이야.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날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 봤을 때 표정이 이상했어. 분명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 엄마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괜한 생각하지 말고 준비에만 집중해라. 과거 일로 괜히 내 앞길 흔들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오히려 제 불안을 확실히 키웠습니다. 숨기려는 태도는 곧 진실이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앨범 속 사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곁에 서 있던 젊은 여인들 중 단 한 명. 예비 시어머니와 닮아 있는 그 얼굴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엄마의 서류철에서 오래된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노트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이름 몇 개가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분명 지금의 예비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메모 옆에는 흐릿하게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적힌 짧은 문장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숨겨온 과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엄마를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예비 시어머니 이름이 여기에 있어? 엄마는 제 손에서 메모를 빼앗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결혼 앞두고 있는 내가 알면 더 혼란스러울 뿐이야. 엄마의 단호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메모와 사진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모 세대의 과거까지 짊어져야 하는 듯했습니다. 과연 이 결혼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표면적으로는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불편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비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듯 보였지만 대화 속에는 은근한 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레스 투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 하던 드레스를 입고 나가자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쁘긴 한데 신부 체형에선 조금 무겁지 않나 싶네. 단순한 디자인이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을까? 엄마는 옆에서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단아하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뭐 사돈댁 의견도 중요하죠. 그래도 결국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의견을 가볍게 눌러버리려는 태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엄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단 이야기가 오갔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대화 중에 말했습니다. 요즘은 간소한다지만 그래도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체면이 있으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저희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형편은 이해하지만 최소한에서는 지켜야지요.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예물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반지를 고르던 중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소박하지 않니? 우리 집에 들어올 며느리인데 좀 더 품이 있는 걸로 해야 하지 않을까? 엄마 곁에서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흘려듣는 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차마 끼어들 수 없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건 두 집안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준비 과정이 갈등을 드러내는 장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꾹 참고 있었지만 저는 매 순간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의 깊은 골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걸 똑똑히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마음 쓰지 않도록 내가 다 견딜 테니 너는 신랑이랑 행복하게 준비만 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담담한 척해도 상처가 깊게 새겨지고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 사는 어르신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잘 보러 갔다가 오래된 지인을 만나 안부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엄마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도 참 성실한 아가씨였다고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잘 챙기고 살림도 억척스럽게 도맡던 사람이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옆집 아주머니와 크게 다투어 한동안 말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일이라 내가 다 말하긴 그렇지만 그때 참 시끄러웠어. 내 엄마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간 걸로 내가 기억한다. 옆집 아주머니가 괜히 꼬투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흉을 봤거든. 그 일 때문에 내 엄마가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라는 말이 지금의 예비 시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고 말없이 대화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주머니가 혹시 지금 시어머니 되실 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창밖만 바라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 옛날 일일 뿐이다. 신경 쓰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과거가 단순한 옛날 일이라면 엄마가 저토록 단호하게 선을 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어르신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 두 집안이 완전히 돌아섰지. 사과를 놓고 말이 오가면서 감정이 쌓였거든. 누가 잘못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지만 어쨌든 두 집안이 원수가 된 건 사실이다.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분명 두 집안 사이에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고 그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침묵하는 이유는 단순히 잊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끝내 숨기려는 과거의 진실을 직접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비시댁에서 다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양가 가족이 모여 세부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소리가 오갔지만 분위기 속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고 그 선은 언제든 불꽃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난하게 대화가 흘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식순이나 하객 규모에 대해 묻자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려 합니다. 요즘은 검소한 결혼식이 더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간소하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는 건 아니겠지요. 사돈댁에서 해주셔야 할 몫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엄마는 얼굴빛을 잃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마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숨은 뜻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저를 향하기보다 엄마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예비 시어머니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지금의 품격을 만드는 거라 생각해요. 예전 일을 숨긴다고 해서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했고 엄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더 이상 꺼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과거를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건 아니죠?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들어올 집안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말이야. 엄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이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그걸 들먹여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두 분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길이 점점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의 과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게가 되어 제 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피하는 태도와 단호한 침묵이 오히려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엄마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말해줘야 해요. 나 결혼 앞두고 너무 불안해. 왜 그렇게 시어머니 될 분만 보면 얼굴이 굳어지는 건데요. 엄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알아서 뭐 하려고 하니. 이미 지난 일이다. 지금 이야기해도 바뀌는 건 없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내가 결혼해서 살아갈 집안이잖아. 엄마가 숨기는 과거가 우리 가정까지 흔들면 어떡해. 오랫동안 삼켜왔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며 동네에서 억척스럽게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집에 살던 지금의 시어머니와 여러 번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큰 오해가 생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을 번졌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나는 억울했어. 잘못한 게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다 내 편 들어주지 않았어. 그 사람은 나보다 그나마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으니까. 나는 그냥 동네 흉 보이는 여자가 돼버렸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 일로 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셨다. 나는 그때 다짐했어. 다시는 그 사람하고 엮이지 않겠다고. 근데 이렇게 내 앞에 또 나타날 줄은 몰랐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엄마 편이야. 그리고 나 결혼 포기 안 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엄마가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엄마의 고백을 들은 그날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엄마의 눈물과 예비 시어머니의 차가운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현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제 결혼이라는 가장 큰 선택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비 신랑을 만났습니다. 카페 한쪽 창가에 앉은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을 겁니다. 그도 제 표정을 보고는 금세 진지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 어제 엄마한테 과거 이야기를 들었어. 시어머니랑 얽힌 일 말이야.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그건 부모님 세대의 일이잖아. 우리 둘이 잘 지내면 되는 거지. 과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날선 태도와 엄마의 고통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지.
근데 나는 솔직히 무서워. 결혼해서 시댁과 자주 부딪히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엄마랑의 과거가 다시 끌려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세대의 갈등이 우리 삶까지 흔드는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그는 결국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자기 힘들게 하도록 두지 않을게. 우리 결혼은 우리 둘의 선택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자.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혼란스러움은 여전했습니다. 엄마의 지난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그 상처가 고스란히 저에게도 대물림되는 듯 했으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결혼은 제 삶의 중요한 시작이지만 동시에 엄마와 시어머니의 과거를 직면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결혼을 강행한다면 갈등의 불씨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고 미룬다면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앞길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무거워졌고 엄마와 시어머니 될 사람 사이의 앙금이 그대로라면 앞으로의 삶이 지옥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직접 마주 앉히기로 했습니다. 작은 다과상을 차려두고 저는 깊게 숨을 고른 뒤 두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런 자리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원한 건 아니야. 하지만 딸의 인생이 달려 있으니 앉은 겁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기류는 팽팽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웃음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나 보네요. 나는 내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었어요.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힘 있는 집안의 딸이었지. 나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야 하는 처지였어.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거야? 나한테 잘못이 없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땐 내가 젊고 어리석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질투가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걸고 말을 크게 키웠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일로 나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어. 사람들이 수군대고 흉보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텨야 했지. 그런데 이제 내 딸이 같은 집안과 엮인다니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 두 분의 목소리는 때로는 격해졌고 때로는 낮아졌습니다. 마치 묻어둔 감정을 한꺼번에 꺼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맞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주세요. 저는 엄마의 딸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정을 꾸릴 사람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팠어도 저한테까지 대물림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앞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큰 오해로 결국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더 이상 상처를 가슴에 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꺼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그들만의 삶이고 저와는 다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고쳐 쓸 수는 없다고 말하지만 결국 본인이 휘감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비 신랑과 사이도 너무 좋고 예비 신랑은 듬직하고 든든하고 정말 다정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과거의 어른들의 대물림을 끊고 결혼을 해서 제 삶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술안주만 될 뿐이고 어디 말할 곳도 없어서 세상에는 정말 이런 일도 있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사연을 라디오에 담다 사라다에 제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먼저 사연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사연자분에게 궁금한 내용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달아주시는 귀한 댓글들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사연들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라디오에 담다 사라다였습니다.